뉴욕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한 여성. 하지만 회사의 명령으로 끌려오듯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1년만 버티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그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상치 못한 일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연 소중하게 준비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리버먼입니다. 30대 후반이며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5년 동안 커리어를 쌓아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미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나는 아침마다 스타벅스에서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사서 맨해튼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며 출근했고, 퇴근 후엔 와인 한 잔과 함께 뉴욕타임스를 읽으며 세상을 분석하는 것이 루틴이었어요. 모든 트렌드는 뉴욕에서 시작됐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월스트리트에서 내려진다고 믿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주로 런던, 파리, 도쿄 같은 선진 도시들로 다녔어요. 나에게 아시아는 업무적으로 중요한 시장이었지만 직접 가서 살아야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의가 들어왔어요. 알렉스, 한국 지사를 직접 세우고 1년 동안 운영해줘. 한국이라고? 내가 꿈꿨던 승진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난 뉴욕 본사에서 더 높은 자리를 원했지. 아시아 변방의 나라에서 1년 동안 버텨야 하는 미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당황하며 상사에게 되물었어요. 한국이라니, 거긴 대체 왜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어요. 한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은행도 서울에서 직접 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넌 적임자야. 적임자? 아니, 차라리 런던이나 홍콩이라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몇몇 한국계 동료들이 서울은 뉴욕 못지않은 대도시라거나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그냥 예의상 들어주는 정도였죠. 내게 한국은 그냥 K-팝과 이상할 정도로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한국계 동료들은 믹스 커피가 중독적이다라고 했지만 나는 진한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 뉴스를 보면 가끔 북한 문제나 정치적 이슈가 나오는 정도였고, 솔직히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딱 1년만 버티자. 나는 한국행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승진을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너 농담이지? 내 절친이자 동료인 제시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뉴욕을 떠나서 한국에서 1년을 산다고? 알렉스, 너 정말 괜찮겠어? 딱 1년만이야. 버티면 돼. 제시카는 한숨을 쉬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너라면 어떻게든 적응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뉴욕처럼 자유롭지도 않을 거고 문화도 완전히 다를 텐데. 그러니까 1년만 버티는 거지. 난 뉴욕이 최고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기대 같은 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긴 휴전 중인 나라 아니야? 너무 답답해서 못 살 거야. 영어도 잘 안 통할걸? 음식은 또 어떡하니? 너 맵고 자극적인 거 못 먹잖아. 어머니와 친척들은 마치 내가 밀림 한가운데로 탐험을 떠나는 것처럼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 쌓은 내 커리어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도전이 아니라 통과의례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JFK 공항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서 나는 마지막 뉴욕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년 후면 다시 돌아오겠지. 내게 한국은 그냥 살다가 올 곳이 아니라 버티다가 돌아올 곳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나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 남자는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이래서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까?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엄습했어요. 뉴욕에선 어디를 가든 영어가 통하고 익숙한 문화가 있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겠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자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잘 견뎌야 해, 알렉스. 1년만 버티면 돼.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겪을 경험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비행기가 착륙하자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활주로를 따라 길게 뻗은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처럼 보이는 짐 운반 구역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비행기들이 정해진 패턴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공항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먼저 내린 저는 빠르게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줄이 없었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4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동 심사대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창구마다 직원들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고 직원이 제 여권을 살펴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업무차 방문했습니다. 1년간 서울에서 근무할 예정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탬프를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 뉴욕에서는 서류 검사부터 인터뷰까지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짐이 나오는 예상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흐름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한참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제 캐리어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짐이 나오는 걸 기다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뭔가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잡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첫인상이 나쁘진 않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어요. 공항은 어디나 깨끗하고 정돈된 법이니까. 진짜 한국을 보려면 도심으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어요. 택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타고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짧게 네라고 대답하더니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내부가 너무 깨끗했어요. 뉴욕에서는 택시를 탈 때마다 좌석이 낡아 있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택시는 마치 새 차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운전이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창밖을 보며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는데 도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드 결제까지 가능했어요. 뉴욕에서는 아직도 현금만 받는 택시가 많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계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와이파이도 되네요. 저는 택시 앞좌석에 붙어 있는 와이파이 안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무료 와이파이예요. 편하게 쓰세요. 이 정도면 거의 미래도시 아닌가?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뉴욕에 있는 제시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금 한국 도착. 공항도 깔끔하고 택시도 엄청 깨끗해. 그리고 와이파이 무료야. 제시카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한국이 뉴욕보다 편리하다고?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길거리가 깨끗했고 심지어 공기마저도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도로에 늘어선 차량들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에 익숙했지만 여기는 신호가 바뀌어도
무작정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대도시 맞아?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반짝이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고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어떤 게 제 입맛에 맞을지 몰라 고민이 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보통 바쁜 일정을 마치고 룸서비스로 간단히 해결하곤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제 업무를 지원해줄 김현지 실장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현지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처에 좋은 한식당 예약해 두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한국 음식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줄 실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했죠. 좋아. 한국 생활 한번 시작해보자. 하지만 몰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걸. 우린 호텔 로비에서 만나 근처 한식당으로 가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뉴욕에서는 늘 바쁜 일정 속에서 간단히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해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현지 실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현지 실장, 앞으로 잘 부탁해요. 간략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깨끗했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디에서도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분위기는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어두운 골목은 왠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정돈되어 있네요. 한국은 청결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늦은 밤까지도 안전한 도시예요. 현지 실장의 말에 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고 우리는 예약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 위에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로 주문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면 주방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나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메뉴를 살펴봤어요. 음식 사진과 설명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터치 한 번이면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뉴욕에서도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레스토랑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 작은 접시에 다양한 반찬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각종 나물, 김치, 장아찌 같은 것들이었어요. 한 입씩 맛보며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중에 현지 실장이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김치랑 나물 좀 더 주세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 분 후 추가 반찬이 나왔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현지 실장, 추가 주문한 거죠? 네. 반찬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추가 요금은요? 현지 실장이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없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원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짜라고요? 나는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추가 주문하면 당연히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리필이 가능하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시스템인가 싶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 중 하나예요.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고 부족하면 더 제공하는 거죠. 효율적이기까지 하네요. 나는 감탄하며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결제를 하려는데 태블릿에서 결제 요청을 눌렀고 직원이 계산대로 안내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고 결제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나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어 팁을 챙기려다 문득 현지 실장을 바라봤어요. 팁은 얼마나 주면 될까요? 현지 실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팁을 안 주셔도 됩니다. 지사장님.
팁이 없다고요? 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팁이 기본이었고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15에서 20%를 추가로 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음식 가격만 계산하면 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팁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저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기본 월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팁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서비스의 질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됩니다. 나는 순간 뉴욕에서 팁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적게 주면 눈치를 주는 웨이터들, 서비스가 나빴음에도 어쩔 수 없이 팁을 줘야 했던 상황들. 한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정이 많아 바쁘게 움직이던 중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어요. 뉴욕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이 필수였고 급한 경우라도 대기 시간이 길어 반나절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장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처 병원에 가시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예약도 없이요? 네. 한국에서는 웬만한 병원은 바로 가면 됩니다.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증상을 듣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었으며 처방 전까지 바로 발급되었습니다. 그 후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가격을 보고 또 놀랐어요. 이거 가격이 맞나요? 뉴욕에서는 기본적인 약도 20에서 30달러는 예상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환전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5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합리적인 편이에요. 나는 문득 뉴욕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걱정했던 의료비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진료를 받아도 100달러는 쉽게 넘었고 응급실에 가면 몇천 달러가 나오는 건 기본이었죠. 그날 저녁 현지 실장과 함께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깨끗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승강장이 안전문으로 막혀 있어 사고 위험이 적어 보였어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죠? 대략 1,400원 정도예요. 뉴욕보다 훨씬 저렴하죠. 나는 뉴욕의 비싼 지하철 요금과 혼잡한 시스템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국에서 1년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호텔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1년을 보낼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어느새 한국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이사하실 아파트는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보안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지 실장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서며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뉴욕에서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관리가 철저한 느낌이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실장님,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나는 실내화를 신은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와서 겨울에도 집 안이 훈훈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믿기지 않아 손으로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뉴욕에서는 한겨울이면 히터를 돌려도 방이 따뜻해지려면 한참 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곤 했는데 여긴 그냥 바닥이 집 전체를 데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침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이불 깔고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닥을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바닥에서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면. 어느새 한국 생활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일상을 시작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지사를 점점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아침에 쓰던 로션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마트나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까지 며칠은 걸렸고
가끔은 주문한 걸 까먹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받기도 했어요. 현지 실장, 한국에서는 화장품 배달 얼마나 걸려요? 현지 실장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내일 아침이요? 하루 만에요? 네. 새벽 배송으로 받으면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주문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주문한 화장품이 깔끔하게 포장된 채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뉴욕에서는 온라인 주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3, 4일은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이면 도착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현지 실장을 바라보았어요. 현지 실장, 혹시 한국은 미래인가요? 현지 실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국이에요. 어느덧 반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대체 뭐지?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했어요. 지하철이 자주 연착되고 버스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택시는 비싸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지 실장, 버스랑 지하철 요금이 얼마죠? 대략 1,400원이요. 나는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400원이면 대략 1달러 정도. 뉴욕에서는 기본 요금이 3달러가 넘었고 환승도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통카드를 한 번 찍으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자동으로 할인되는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너무 싸고 환승도 된다고요? 네. 그리고 앱에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버스가 안 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현지 실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정시에 와요. 그리고 지하철은 한 칸마다 냉방과 난방이 조절되는 칸도 따로 있어요. 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페스티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온돌까지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며 나는 점점 더 이곳에 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 여기서 살래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나는 진지하게 고민 끝에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사 담당자님께 현재 한국 지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무르며 지사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렉스, 한국에서 고생 많았어. 자네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뉴욕 본사에서 더 좋은 자리를 마련했어. 언제 돌아올 수 있지?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나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한국 지사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 제가 조금 더 남아서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변명이었습니다. 현지 실장이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지사장님, 뉴욕에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더 좋은 자리 준다는데 내가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 오기 싫어하셨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내가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떠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오기 싫어하던 뉴욕의 커리어 우먼이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뒤 이제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대며 버티고 있는 모습 참 흥미롭지 않나요? 처음엔 한국을 한참 아래로 보던 그녀가 이제는 이곳의 편리함과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뉴욕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한 번 경험하면 떠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외국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